다카 수혜자는 물론 추방 위기에 놓인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시민권 부여 기회까지 제공하는 내용의 호프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도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처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올가을 치러지는 뉴저지 팰리세이드파 교육위원 선거에 한인 후보 4명 등 총 6명의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쳐 치열한 선거가 예상됩니다. 올해 11월 치러질 뉴욕시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시는 전철 보수 공사를 위해 심야 운행을 중단하는 구간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기존의 드림 액트 법안보다 대폭 확대된 일명 호프 법안이 연방 하원에서 추진되고 있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다카 수혜자는 물론 추방 위기에 놓인 불법 체류자들에게도 시민권 부여 기회까지 제공하는 내용입니다. 루이스 구티에레즈 연방 하원 의원이 상정한 아메리칸 호프 액트 법안은 18살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불법 체류자들에게 범죄 전과가 없고 신원 조회를 통과했을 경우 3년 동안 조건부 영주권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호프 법안의 수혜 대상은 일반 불법 체류자는 물론 추방 재판을 받고 있거나 추방 명령을 받은 불법 체류자들까지 포함하고 있어 일반 불법 체류자들만을 대상으로 한 기존 드림 법안보다 대폭 확대됐습니다. 단 2016년 12월 31일 기준으로 미국에 들어와 있는 상태여야 하며 조건부 영주권, CPR 기간 미입국과 불법 투표 등 추방될 수 있는 형사 범죄를 저지르지 않을 경우 정식 영주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한 다카 수혜자의 경우 다카 프로그램 수혜 기간이 CPR 기간으로 인정되기 때문에 만약 2년간 다카 프로그램에 포함됐을 경우 CPR을 받고 1년만 더 있으면 정식 영주권 신청 기회가 주어집니다. 이번 법안은 현재 112명의 민주당 의원들이 공동 스폰서로 참여하면서 통과 가능성도 그만큼 높은 상태입니다. 구테레즈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다카 프로그램이 폐지 위기에 있고 다카 수혜자들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마련이 절실한 시점이라며 이번 법안은 절망에 빠진 다카 수혜자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한편 이번 법안과는 별도로 앞서 연방 상원에서도 2017 드림 법안이 추진되고 있으며 연방 하원에서도 유사한 내용의 드림 법안이 상정되면서 이들 법안 통과 여부에 주목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민자 보호 도시에 대한 보다 강력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 도시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처벌까지 검토하고 있습니다. 워싱턴 타임즈에 따르면 연방 이민 당국은 연방 정부의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민자 보호 도시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해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 이민법 위반으로 처벌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신문은 토머스 호만 ICE 국장이 이민자 보호 도시들의 정치 지도자들에 대한 제재와 처벌을 검토하고 있으며 ICE는 이민 단속에 협조하지 않는 이들 정치 지도자들에게 연방 미입국 방지법 위반 혐의 적용을 고려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호만 국장은 이민자 보호 도시의 지도자들이 연방 이민 당국과 지역 경찰의 이민 단속 공조를 방해하는 것은 사실상 미입국을 방조하는 것이며 커뮤니티를 범죄 위험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민자 보호 도시 지도자들에게 연방법 위반 혐의 적용을 검토하겠다는 호만 국장의 말은 연방 기금 중단을 선언한 법무부의 선언에 이은 보다 강력한 트럼프 행정부의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지난달 26일 연방 법무부는 이민자 보호 도시를 선언한 뉴욕과 LA, 샌프란시스코 등에 대한 법무부 지원 중단을 공식 발표했습니다. 한편 호만 국장은 올해 추방 불법 체류자가 대폭 늘어나게 될 것이라며 지난 2012년 오바마 행정부 당시 기록했던 41만 명을 훨씬 넘어서게 될 것이라며 대대적인 불법 체류자 추방 작전이 이어질 것임을 시사했습니다. 올 가을 치러지는 뉴저지 팰리세이드파 교육위원 선거에 한인들이 대거 출사표를 던집니다. 3명을 뽑는 선거에 한인 후보 4명 등 총 6명의 후보가 후보 등록을 마쳐 치열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지한샘 기자입니다. 뉴저지 최대 한인타운 팰리세이드파기 올해 11월 치러지는 교육위원 선거에서 한인 후보들의 격전장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어제 마감된 후보 등록 결과
제프리 우 현 교육위원과 우윤구 전 교육위원, 스테파니 장, 스캇 허까지 총 4명의 한인 후보가 출사표를 던졌습니다. 여기에 타인종 마리아 알바레즈와 톰 마타라조까지 총 6명이 접전을 펼치게 됩니다. 2009년부터 2년 동안 교육위원을 지낸 우윤구 후보는 어제 기자회견을 열고 타운의 교육 시스템은 물론 앞으로 타운 행정까지 변화가 필요하다며 기존 세력에 맞서는 역할을 하겠다고 출마의 변을 밝혔습니다. 언젠가는 우리가 우리의 힘으로 시장도 시의원도 내서 이 민주당이 거의 20년 가까이 해오면서 많이 흐려진 물을 맑게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우 후보는 자신의 아들인 제프리 우 교육위원과 톰 마타라조와 함께 러닝메이트로 선거를 치릅니다. 반면 2007년부터 3차례 교육위원에 도전했다 실패한 스테파니 장 후보는 스캇 허 후보, 마리아 알바레즈 후보와 함께 팀을 꾸려 교육위원직에 도전합니다. 세 후보는 타운의 민주당 지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총 3명을 뽑는 선거에 한인 후보들이 2명씩 나뉘어 맞서고 있어 이번 선거는 어느 때보다 치열한 선거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펠파 교육위원 선거는 오는 11월 7일 치러지게 됩니다. KBN 뉴스 지한샘입니다. 뉴욕시장 선거 후보 여론조사에서 빌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이 압도적인 지지율을 보였습니다. 올해 11월 치러질 뉴욕시장 선거에서 재선에 도전하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다른 후보들을 크게 앞서 나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퀴니펙 대학이 31일 발표한 뉴욕시장 선거 후보 여론조사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뉴욕시장은 전체 응답자의 52%로부터 지지를 받아 15%에 그친 공화당의 니콜 멜리오타키스 뉴욕주 하원 의원을 3배 차이로 앞섰습니다. 독립당으로 출마한 보드애틀 후보도 11%의 지지를 받는 데 그치며 드블라지오 시장이 크게 뒤처지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민주공화 양자 대결에서는 드블라지오 시장이 63%의 지지를 얻은 반면 멜리오타키스 후보는 18%를 얻는 데 그치면서 격차는 더 벌어졌습니다. 드블라지오 시장은 그러나 지지율 면에서는 다른 후보를 압도했지만 시정 운영에서는 좋은 평가를 받지 못했습니다. 조사에 따르면 드블라지오 시장이 뉴욕시를 잘 운영하고 있다고 답한 유권자는 50%에 그친 것으로 나타나 지난 5월 60%보다 10%포인트 하락했습니다. 이번 여론조사는 지난 20일부터 26일까지 뉴욕시 유권자 877명을 대상으로 실시됐습니다. 뉴욕시는 전철 보수 공사를 위해 심야 운행을 중단하는 구간을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조속한 전철 시스템의 정상화를 위한 것입니다. 31일 데일리 뉴스에 따르면 조셉 로타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 회장은 전날 한 라디오 방송과의 인터뷰를 통해 보수 공사가 진행되는 구간에 심야 운행을 중단하면 공사 마무리 시점을 앞당길 수 있어 전체 전철 시스템의 정상화를 조속히 이룰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공사 인력과 장비 등을 한 곳으로 집중해 해당 구간의 공사를 신속히 마무리한 뒤 또 다른 구간으로 옮겨가는 식의 단계적 심야 운행 중단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뉴욕시는 일부 전철 노선에서 오후 10시에서 오전 5시 사이 전철 운행을 중단하고 보수 공사를 진행하는 패스트트랙 비상 복구 공사를 벌이고 있습니다. 오는 9월에는 Q 전철이 브루클린 아틀란틱 애비뉴, 바클레이 센터 프로스펙트 파크 구간에서 심야 운행이 중단되며 10월부터는 1, 2, 3번 전철이 맨하탄 34 스트리트, 펜스테이션, 사우스 페리 구간의 공사가 진행됩니다. 뉴욕시 정부의 지원 정책으로 자전거 이용자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자전거 공유 프로그램 시리바이크와 자전거 전용 도로 확장 등으로 인해 10여 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으로 증가했습니다. 시교통국이 31일 발표한 자전거 이용자와 안전 현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한 해만 자전거 이용 횟수가 1억 6,400만 회를 넘었습니다. 2006년 6,600만 회에 비해 150%가 늘어난 수치입니다. 뉴욕타임즈는 2005년 하루 평균 17만 회에 불과하던 자전거 이용 횟수는 이제 45만 회에 이른다며 출퇴근길을 자전거로 하는 시민들도 늘어나 자전거 이용 횟수 5번 중 1번은 통근자에 의한 것이라고 보도했습니다.
자전거는 뉴욕시 정부가 대안교통수단으로 장려하면서 이용자가 크게 늘어났으며 시 전역에 자전거 전용 도로와 보호 도로 등을 계속 확장하고 있습니다. 한편 자전거 이용자는 꾸준히 늘고 있지만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자나 부상자 수는 감소하고 있습니다. 교통국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1996년부터 2000년 사이 자전거 사망자는 운행 횟수 1억 번 중 44명이었으나 2011년부터 2015년 사이에는 13명으로 71%가 감소했습니다. 교통국은 2000년 이후 교통사고로 사망하는 자전거 이용자는 연평균 12명에서 24명으로 추산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자전거 이용자 사망이 여전히 많다는 판단입니다. 이를 줄이기 위해 안전장치를 더욱 강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지난달 미국 가계의 소비가 소폭 증가했지만 소득이 제자리 걸음을 걸으면서 증가폭은 미미한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무부는 오늘 가계 부문의 6월 지출이 한 달 전에 비해 0.1% 증가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월스트리트저널이 경제학자들을 대상으로 조사한 예상치와 부합하지만 올해 2월 이후 최저 상승폭입니다. 5월 상승폭은 0.2%였습니다. 가계 지출 증가가 미미한 데는 제자리 걸음인 소득의 영향이 큰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같은 달 개인 소득 증가율은 0.0%로 한 달 전과 변화가 없었습니다. 미국의 가계 소비는 국내 총생산의 70%로 가계, 기업, 정부 등 GDP를 구성하는 항목 가운데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합니다. 같은 기간 저축률은 3.8%로 한 달 전에 비해 0.1%포인트 하락했고 1년 전에 비해서는 1.3%포인트 떨어졌습니다. 연준이 선호하는 물가지표인 개인소비지출 가격지표는 전월에 비해서 0.0%로 변함이 없었습니다. 가격 등락이 상대적으로 큰 식료품이나 에너지 품목을 제외하고 산정한 근원 물가는 같은 기간 0.1% 상승했습니다. 6월 가계 소비 지출 증가폭은 미미했지만 올해 2분기 경제 성장을 주도한 요소는 가계 소비였다고 월스트리트저널은 분석했습니다. 상무부는 지난주 미국의 2분기 국내 총생산이 소비 지출 증가에 힘입어 2.6% 증가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한국과의 전화 통화 또는 인터넷 접속 등 대부분의 데이터가 빛의 속도로 전송되는데요. 사실 95% 이상이 해저 케이블을 통해 전달되고 있습니다. 해저 44만 피트에 있는 광 케이블이 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과 스마트폰이 생활화되면서 나라와 나라를 오가는 데이터의 사용도 엄청난 속도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바다 너머 대륙 간의 데이터 전송은 대부분 위성이 아닌 해저 케이블에 의존하고 있습니다. 미 최대 통신회사 AT&T는 1984년 일본과 하와이, 미국을 연결하는 태평양 횡단 해저 케이블에 참여한 이후 지금까지 대략 90개의 해저 케이블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아시아 회선은 7개로 한국, 중국, 일본, 인도 등의 아시아권 국가를 연결하고 있습니다. 바닷속을 지나는 해저 케이블은 설치도 힘들지만 유지 관리 역시 어려운 작업입니다. 케이블 위를 지나는 선박은 물론 상어 같은 큰 해저 동물도 케이블에 손상을 입히기 때문에 AT&T는 44만 스퀘어피트 아래의 케이블을 연중 무휴 관리하고 있습니다. 해저 케이블은 현재 지구 17바퀴에 해당하는 43만 8천 마일을 초과하는 약 90개의 시스템이 운영되고 있으며 글로벌 네트워크의 핵심으로 발전해 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서 한인 신혼부부가 다툼 끝에 아내가 남편을 흉기로 찔러 살해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LAPD 올림픽 경찰서는 한국 국적자인 26살 유미선 씨가 어제 새벽 5시쯤 1100블락 사우스 맨로 애비뉴에 위치한 자택에서 시민권자인 31살 남편 선모 씨를 칼로 수차례 찔러 살해했다고 밝혔습니다. On Sunday morning, July 30th at about 5 a.m., Los Angeles police officers responded to a call of unknown trouble. When officers arrived, they observed a female Korean, later identified as the suspect. Officers entered the apartment and found the victim, a 31-year-old male Korean, dead from a stab wound. Officers arrested Yu for the murder.
경찰 측은 이들 부부는 지난 3월에 결혼했으며 주변인들의 증언을 통해 유 씨가 평소 남편으로부터 자주 폭력을 당한 것으로 추정된다며 현재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유 씨는 현재 1급 살인 혐의로 체포됐으며 200만 달러의 보석금이 책정된 상태입니다. 위안부에 대한 역사를 올바르게 알리기 위한 특별 전시가 글렌데일시에서 진행됩니다. 글렌데일 위안부의 날 기념행사 조직위원회는 7월 30일 위안부의 날을 맞아 오는 9월 1일까지 글렌데일시 중앙도서관에서 현대 미술 작가들이 작품을 통해 위안부의 아픔과 역사를 알리는 특별 전시회인 Do the Right Thing 2017을 개최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전시회에는 10명의 현대 작가들이 회화, 조각, 퍼포먼스 등 다양한 매체로 위안부 문제를 표현한 30여 점의 작품을 선보일 예정입니다. 특히 연방의회 위안부 결의안 통과의 주역이자 위원회의 명예위원장을 맡은 마이크 혼다 전 의원은 이번 행사 기간 동안 위안부의 역사를 알리는 데 주력하는 한편 일본 정부의 분명한 사과와 역사적 책임을 촉구할 예정입니다. 한편 지난 주말 글렌데일 중앙도서관에서는 혼다 의원을 비롯해 미셸 박셀 오렌지 카운티 슈퍼바이저 위원장, 데이빌 류 LA시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글렌데일시 위안부의 날 기념식이 열렸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로스앤젤레스 북동부 샌버나디노 카운티에서 60대 한인 여성 업주가 매장에 침입한 강도에게 피살됐습니다. 지난 30일 오후 5시 40분쯤 샌버나디노 카운티 팜데일 로드 빅터빌 갤러리아 쇼핑몰에 있는 남성 의류 매장 익스트림 맨스웨어에 20대 남성이 침입해 한인 여성 업주 홍종숙 씨를 흉기로 찔러 숨지게 했습니다. 범인은 쇼핑몰 보안요원에게 붙잡혀 경찰에 인계됐으며 경찰은 강도질을 하려다가 살해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뉴욕시 보건국이 청소년들의 설탕 음료 과다 섭취를 막기 위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합니다. 청소년들이 소다, 스포츠 드링크 등 단맛을 내는 인공 감미료가 첨가된 설탕 음료 섭취의 위험성을 알리기 위해 Sour Side of Sweet라는 제목의 이번 광고 캠페인은 설탕 음료가 인체에 미치는 유해성을 그래픽으로 보여주는 한편 부모들에게는 자녀의 설탕 음료 섭취를 자제하도록 해야 한다는 메시지를 전달하고 있습니다. 북부 뉴저지 시카커스에 의료용 마리화나 보급소가 설립됩니다. 31일 레코드 보도에 따르면 주정부는 시카커스의 메돌랜즈 파크웨이 선상에 10,000스퀘어피트 규모의 의료용 마리화나 보급소 설립을 허가했습니다. 이 보급소는 월간 4,000명의 환자에게 의료용 마리화나를 공급할 계획입니다. 극심한 통증과 증상 완화를 위해 사전에 의사로부터 처방 허가를 받은 환자를 대상으로 지급됩니다. 31일 플러싱 금강산 식당에서 뉴욕, 뉴저지, 매사추세츠 등 동부 8개 주에 재학하는 고교, 대학, 대학원생 등 75명의 장학생 명단과 수여식 일정을 발표한 한미장학재단은 오는 9월 14일 오후 6시 맨해튼 예일클럽에서 열리는 뱅퀴트과 수여식에 많은 이들의 관심과 성원을 당부했습니다. 한미장학재단은 미국 내 한인사회뿐만 아니라 주류 사회에 공헌하는 인재가 되려는 한인 학생들을 재정적으로 돕고 있습니다. 장학생 명단은 1일부터 웹사이트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수요일은 대체로 맑겠으나 오후에 소나기가 예상됩니다. 낮 최고 기온은 88도, 섭씨 31도, 밤 최저 기온은 71도, 섭씨 22도 예상됩니다. 목요일은 대체로 흐리고 습도가 높을 것으로 보입니다. 금요일 대체로 맑겠지만 곳에 따라 소나기 예상됩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